검증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홍준표 전 대표였고요. 일단 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참 제가 속한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접었다. 이 사람들은 점잖아서 투쟁을 못한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투쟁을 하지 못한다. 이제는 야당도 믿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도 본격적으로 제야의 일원으로서 광장에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와 관련된 이 취조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했고, 제가 그 라치몬드 산후조리원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 설립 연월일이 2000년입니다. 2000년. 저희 아이를 출생한 연월일은 1997년입니다. 제가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우리 아들을 낳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지금 희생양 삼아서 가짜로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이 원정 출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이중국적은 왜 아니라고 얘기 안 하냐고 그럽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떳떳하다면 제가 제안한 특검 논의합시다. 없는 죄 만들지 말고 있는 죄 덮지 마십시오. 김병민 교수, 이게 네. 참 특이한 현상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이중국적 아니냐, 원정 출산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명을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이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본인에 대해서 원정 출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정 출산 맞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에 와서 아이를 낳았고 서울에서 낳은 대학병원이 기록대까지 딱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 이전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정치적 공세를 멈추진 않았는데요. 조국 장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고 난 뒤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 등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 가게 돼서 내년 총선에서의 자리와 공간들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다음 대권은 고사하고 실질적인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황교안 지도부 자체를 대체해야 되는데 황교안 지도부와 홍준표 전 대표가 늘 맞서 싸웠던 전략 같은 경우는 늘 친박 프레임을 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 중간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 프레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굉장히 좀 어색하거나 맞지 않을 수 있는 중간에 버팀목 같은 공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리가 물러나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의 지도부를 바탕으로 친박 프레임과 함께 이 정치적으로 본인이 설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셈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있게 되는 내용은 예.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면 뭔가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 그것을 내부 진영에서 먼저 나서서 이것이 사실 확인인지는 한번 얘기해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들쑤시면서 여론으로 굉장히 크게 촉발되지 않는 이슈를 더 부추기게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 진영에서도 굉장히 좀 불만을 폭주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원정 출산도 이중국적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출산했고 출국 기록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기록이나 했어요. 증명서 예.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홍준표 전 대표나 사람들이 그거 다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 하는데요.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계속 될 때마다 그것들은 증명서는 여기에 있고요. 예. 또 다른 의혹제기가 되면 그 증명서는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 정치가 프레임에 맞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단호하게 걷어내야 되는 전직 자유한국당의 제일 야당의 대표가 이런 방식의 의혹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관련된 목소리들의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넘어서 민경욱 전 대변인까지 가세를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다음이면 공헌 안 하겠다라고까지 하다가 해명을 하니까 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 싸움 양상도 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게 황교안 대표가 삭발했을 때 오도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이 지금 강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든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투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더 적극적으로 더 밀어붙이면서 투쟁하길 원하는 이른바 거예요. 강도를 더 세게 해가지고. 네. 그쪽에서는 밀어붙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원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고
지금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삭발까지 굳이 안 해도 될 텐데라고 하는 비판적인 틈새 사이에서 지금 낑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자꾸 검증에 여러 가지 이제 잣대를 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꼭 이거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라고 추궁을 했느냐.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뭐 딸이 생일을 바꿨다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의혹 제기하고 근거 서류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약에 의혹 제기 있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이중국적 아닌 거 서류 이만큼만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예. 보여줄까? 그럼 언젠간 당신들이 틀렸어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근거 자료를 쌓는 걸까? 예. 정치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을 낳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툭툭 털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못 털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끊임없는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게 본인 스스로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냥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서 더 이상 예. 하지 마라. 내가 법적 대응하겠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못할 텐데 예. 그걸 구두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 말씀, 이제 조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명확하게 해명을 해도 될 일을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의혹이 커진다. 지금 초재선 모임, 한국당의 초재선 모임, 친박 위주라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해당 행위가 아니냐는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슬 보세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지 않고 유독 나경원 원내대표에서만 이러는 것이 저희가 자료 그림으로 2011년도 서울시장 경선 시장 선거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때 조금 악연이 시작된 건가요? 아니, 저 때가 이제 2011년 저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만두고 예. 주민투표도 그만두고 나서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죠. 그때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였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정말 극도로 반대를 했었죠. 반대했죠. 예, 근데 하여간 결과는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나경원 당시 후보가 참 악정고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당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지도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었다. 예.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좀 그런 서로 감정적으로는 좀 서운한 면을 서로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앙심을 서로가 뭔가 이렇게 구원을 가질 만한 그런 갈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나경원 대표에게 그 아들의 이중 국적에 대해서 그냥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을 해라라고 저기 요구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좀 어정쩡하죠, 존재감 자체가. 그리고 대구에서 지금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데 대구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 전직 당대표가 그것도 이제 그 지방선거 문제 때문에 이제 책임지고 사퇴한 당대표가 과연 대구에서 출마하는 게 적절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더 앞서서 홍준표 대표를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도 있는 존재인 거예요.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좀 뭐 정치적인 그런 알력들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홍준표 대표식의 그 해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은 원정 출산이 없었다면 이중국적이 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 출산이 아니고 서울대병원에서 났다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거. 근데 조국 장관의 딸 생년월일 변경한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 그 의혹 제기에는 이미 생년월일이 변경이 됐고 출생 6개월 전에 출생 신고됐던 기록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명해봐라라는 문제 제기했던 거랑 지금 이쪽에 이중국적이라고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나경원 대표는 분명히 그런 아들이 이중국적일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의혹 제기하는 거랑 같은 차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한국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행보도 글쎄요, 이미지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할까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 환경을 파괴한
잘 사는 국민 하나, 열나라 안 부럽다. 민부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소 실력 플러스 알파. 황 대표는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만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경제정책 민부론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이원희 변호사님, 글쎄요,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다라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일단은 외모 자체가 예. 지난번 삭발식 이후로 이제 머리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셔츠 그리고 면바지 차림으로 게다가 거기에 이제 무선 마이크를 얼굴에 이렇게 붙인 상태로 마치 예. 예전에 스티브 잡스 대표가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고 이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뭔가를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술술술 얘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을 발표하듯이 본인의 어떤 경제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다 이런 이미지가 연출됐다고 해서 스티븐 잡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결국은 이제 민부론이라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경제 정책과 다소 상반되어 있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예. 내년 총선에 있어서 어떤 스스로의 리더십에 대한 조금 더 부각을 시키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당대표로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경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맞대응으로서 전략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대로 저희가 앞서 이번 주대로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 또요 계속해서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내용들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